저는 61살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삶. 주말에도 전화 한 통이면 사무실로 나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퇴직했어요. 퇴직금은 3억 원, 35년의 대가. 이 돈으로 작은 카페라도 하나 낼 생각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나쁘지 않은 계획이었어요. 실은 이미 상권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골목, 월세 150에 권리금 1,000만 원. 계산해보니 딱 맞았어요. 퇴직금 3억에서 카페 창업 비용 2억, 생활비 예비금 5천, 여유 자금 5천. 노트에 적어놨어요. 세세하게. 원두는 어디서 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메뉴는 몇 개나 만들고.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커피 배워볼까? 갑자기 왜? 퇴직하면 카페 하나 하자. 우리 둘이서. 좋지. 나도 빵 배울까? 그래. 그럼 더 좋고. 그렇게 계획했어요. 35년 일한 보상. 그리 크지 않은 꿈이었어요. 퇴직한 날, 회사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꽃다발 받고, 기념패 받고, 사진 찍고, 그게 끝이었어요. 35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거든요. 책상 정리하니까 개인 물건이 거의 없더라고요. 달력 하나, 머그컵 하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로요. 고생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응, 이제 푹 쉬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조용히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어요. 30년 부부가 그렇듯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씻고, 옷 입고,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참, 퇴직했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TV 보고, 신문 보고, 심심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퇴직금 통장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카페 준비금 2억은 따로 정기예금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려고요. 은행 도착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적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12번 고객님, 내 차례였어요.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퇴직금 계좌 조회 부탁합니다. 통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넣고 컴퓨터를 봤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시겠어요? 모니터를 돌렸어요. 화면이 보였어요. 잔액 2천만 원. 손이 멈췄어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어요. 2천만 원.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3억이 입금됐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2분에 3억 원 입금 확인됩니다. 그럼 왜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직원이 건넸어요. 받아서 봤어요. 2024년 11월 28일 1412 입금 3억 원 퇴직금. 2024년 11월 28일 1414 출금 2억 8천만 원 보증채무 대지급. 입금 2분 후 거의 전액이 빠져나갔어요. 2억 8천만 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보증 채무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었네요. 누가 설정했어요? 공동 명의자이신 배우자분께서요. 배우자, 미영, 아내였어요. 언제 설정했어요? 6개월 전이요. 6개월 전, 내가 퇴직 준비하던 그때 숨이 막혔어요. 출금처가 어딥니까? 금융기관이네요. 대출 보증 관련.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귀가 멍했어요. 고객님? 괜찮습니다. 통장 받아서 나왔어요. 은행 로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바빴어요. 나만 멈춰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다시 펼쳤어요. 숫자를 다시 봤어요. 2억 8천. 35년 일한 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주말 골프 따라가서 거래처 눈치 보면서 회식 자리에서 웃지도 않는 농담에 웃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 입금 2분 만에 사라졌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요? 여보, 지금 집에 가. 왜? 무슨 일 있어요?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몰래 했을까? 2억 8천이면 우리 카페 비용 2억, 나머지 8천도 다 계획이 있었는데 왜?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무슨 일이에? 내가 통장을 식탁에 던졌어요. 탁! 소리가 컸어요. 아내가 돌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여보, 은행 갔다 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퇴직금 통장 봤어.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깨지는 소리. 와장창. 하지만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2억 8천. 어디 갔어? 여보, 물어보잖아. 어디 갔냐고.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식탁 앞에 섰어요. 준호 사업 보증. 섰어. 준호. 우리 아들. 35살. 3년 전 회사를 그만뒀어요.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한다고. 카페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 처음엔 반대했어요. 안정적으로 회사 다녀. 사업은 위험해.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줄 아니. 결국 아들은 그만뒀어요. 나는 돈을 안 줬어요. 내 돈으로 해. 나는 모른다. 그 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 아들, 사업 보증을 왜 내 통장으로 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35년 일한 돈이 이틀 만에 사라졌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30년.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준호가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모르게 할 일이야? 말하면 뭐? 반대할 거 알았어요. 당연히 반대하지. 나는 소리쳤어요. 사업이 뭔데? 요즘 카페가 몇 개야? 망하는 게 뻔한데 왜 보증을 서?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도와줘야 돼? 잘못된 일도?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 준호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그럼 나는 35년 일한 게 뭐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5년, 25에 입사했어요. 막내였어요. 허드렛일 다 했어요. 커피 타고,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야근도 많았어요. 회식도 많았어요. 주말 골프, 명절 선물, 거래처 접대, 다 했어요. 싫어도 가족을 위해서 30에 과장 됐어요. 40에 부장, 50에 임원, 올라갔어요. 천천히, 착실하게, 그렇게 모은 돈, 3억?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래도 나한텐 전부였어요. 그게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오더군요. 천장만 봤어요.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집에 와. 아빠, 무슨 일이야? 와. 당장 전화를 끊었어요. 2시간 후 아들이 왔어요. 아빠,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서서 아들을 봤어요. 보증 섰다며 퇴직금 통장으로.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갚을게. 시간을 좀 줘. 시간? 얼마나? 1년? 2년? 10년? 카페가 자리 잡으면 나는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자리 잡긴. 요즘 카페가 몇 개인데, 골목마다 있는데, 우리 카페는 달라. 콘셉트가. 닥쳐.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 사업한 지 2년 됐지. 응. 그동안 얼마 벌었어? 아직 정착 중이야. 적자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2억 8천. 그게 보증금 전부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응? 보증이 그것만이야? 전부 말해. 침묵. 긴 침묵. 준호야, 물어보잖아. 하나 더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친구가 하는 투자에 8천만 원 더. 투자? 손이 떨렸어요. 무슨 투자? 그게 수익률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좋길래? 월 10%.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월 10%? 응. 그게 투자야 사기야. 아빠, 그게 아니라. 닥쳐.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움찔했어요. 35년 모은 돈을 카페랑 사기에 넣었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빠 미안해. 미안? 미안하면 돈이 돌아와?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35 된 남자가 울었어요. 진짜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게 사기인 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나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나가. 아빠, 나가라고 했어. 꼴도 보기 싫어. 아빠, 제발. 나가. 아들이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뭘? 투자까지. 8천만 원까지 알고 있었냐고. 몰랐어요. 저도 카페만 하는 줄. 하여튼 모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35년이 이틀 만에 물거품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증 채무 원금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원금 손실입니다. 8천만 원 투자 완전히 날아갔어요. 사기였어요. 예상했던 대로 월 10% 수익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카페는 적자였어요. 월세도 못 내고 있었어요. 인건비도 밀렸어요. 재료비도 못 줬어요. 결국 2년 만에 폐업했어요. 보증금 2억 8천은 은행으로 넘어갔고 8천은 사기범 주머니로 들어갔고 남은 건 2천만 원. 그것뿐이었어요. 나는 매일 집에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카페 계획은 사라졌어요. 여행 계획도 물거품이 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TV만 봤어요.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밥은 차려줬어요. 그런데 같이 먹지 않았어요. 먹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집에 안 왔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며칠째 제대로 안 먹었어. 먹기 싫다니까.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탁. 여보. 뭐?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왜? 요즘 숨이 차서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려. 병원 가. 같이 가줄래? 혼자 가. 나 피곤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저녁 때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대? 검사 더 해봐야 한대. 뭐가 문제래? 심장 쪽이. 심장?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봤어요. 안색이 안 좋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정밀 검사 받으래. 언제? 모레. 그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 판막 이상. 수술이 필요했어요. 의사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증상 있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아내가 작게 대답했어요. 2년 전부터요. 2년 전?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때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심장 판막은 시간이 지나면 악화됩니다. 2년이면 너무 늦었어요. 나는 아내를 봤어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지금은 더 큰 걱정이잖아.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부부싸움은 나가서 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수술입니다. 수술 빨리 해야 돼요? 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보험 적용해서 2,500 정도 나올 겁니다. 2,500.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500이 모자랐어요. 일단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세요? 네.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아내는 뒤에서 따라왔어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여보. 수술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약으로 버틸 수 있대. 의사가 그러던데. 의사가 수술하래잖아. 그래도 돈이. 닥쳐. 아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집 팔아야겠어. 여보, 다른 방법 없어. 집을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전세 얻으면 되지. 여보, 그럼. 당신 죽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야. 아내가 울었어요.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울지 마. 이제 와서 울어서 뭐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장만한 집. 신혼집이었어요. 아들 낳고 키운 집. 20평? 작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서 아들 첫돌도 했어요. 여기서 명절도 보냈어요.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이제 팔아야 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집 내놓으려고요. 금매세요? 네. 그럼 시세보다 좀 낮게 나가요. 얼마나? 한 5천 정도 낮춰야 빨리 팔려요. 알겠습니다. 집을 내놨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집을 둘러봤어요. 벽지 좀 낡았네요. 베란다 좁은데요. 주차장이 이것밖에 안 돼요? 다들 흠을 잡았어요. 30년 산 집이니까 당연했어요. 2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마음에 들어요. 계약할게요. 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를 묻혔어요. 종이 위에 찍었어요. 꼭 30년의 끝이었어요. 계약금은 지금 드리고 잔금은 한 달 후에 드릴게요. 네. 젊은 부부가 나갔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이니까 당연했어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30년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다 팔렸어. 그래. 한 달 후에 이사 가야 해. 어디로? 전세 알아봤어. 12평? 12평? 응. 그게 최선이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쌌어요. 수술 전날 밤 아들 준호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준호야. 아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야위었어요. 엄마는 방에 있어.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내가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 괜찮아? 준호가 아내를 안았어요. 아내가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응. 알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나를 봤어요. 아빠. 왜? 수술비는 집 팔았어. 뭐? 집 팔아서 수술비 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너 때문이야.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퇴직금 날려서 돈이 없어. 그래서 집 팔았어. 준호가 무너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 아빠, 그리고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수술비. 응. 엄마가 2년 전부터 수술비 모았대.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돈 일부 내가 썼다며. 침묵. 아내가 놀라서 나를 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준호 투자금 8천. 그중 2천이 엄마 수술비였어. 맞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맞냐고. 미안해. 엄마 목숨 걸고 모은 돈을 사기에 넣었어? 아빠, 나는 정말 몰랐어. 그게 사기인 줄. 닥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내일 수술인데 엄마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나가. 아빠, 나가라고 했어. 준호가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준호는 우리 아들인데 당신도 그만 울어. 내일 수술이야.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지겹다고 했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 준비실에서 아내를 봤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나
무섭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간호사가 왔어요. 들어가셔야 해요. 침대가 움직였어요. 아내가 손을 뻗었어요. 나는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손이 놓여졌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그 앞에 앉았어요. 의자가 차가웠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수술은 6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에 사람들이 오갔어요. 누군가는 울었어요. 누군가는 웃었어요.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4시간째. 준호가 왔어요. 멀찌감치 섰어요. 나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5시간째.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일어섰어요. 성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회복 잘 되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이미 이사는 끝났어요. 전셋집은 12평이었어요. 방 하나, 거실, 부엌. 좁았어요. 짐도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고에 맡겼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너무 좁은데. 어쩔 수 없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이 앉았어요.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응, 미안해. 응,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용서는 했는데, 응, 마음은 안 돌아와. 아내가 멈췄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내 인생 35년을 이틀 만에 날렸어. 우리 집까지 팔렸어. 여보, 물론 당신 수술했으니까 다행이야. 그건 진심이야. 근데 마음이 안 돌아온다고. 아내가 울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경비일이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우리는 벌었어요. 조금씩 모았어요. 조금씩. 준호는 취직했다고 연락 왔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어요. 아빠, 이거라도 받아줘. 알았어. 전화는 짧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조금 살만해졌네.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좀 풀어줘요. 준호한테도. 얘가 손자 보러 오고 싶어 해요. 손자? 응. 며느리 임신했대. 그래. 축하해줘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라고 해. 다음 주말. 준호 부부가 왔어요. 며느리 배가 불러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와. 앉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다음 달이요. 그래. 건강하게 낳아. 네. 준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아빠, 이거 뭔데? 500만 원이요. 그동안 갚은 거랑 합해서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고맙다. 아빠, 용서해줘요. 나는 준호를 봤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어요. 주름도 생겼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그런데 왜? 근데 마음은 아직이야. 알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지쳤어요. 나도 지쳤어. 서로를 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지금은 낯설었어요. 한 달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신생아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여보, 예쁘죠? 응, 우리 손주예요. 알아. 이제 풀어요. 제발. 한참을 생각했어요. 노력은 해볼게. 진심이에요? 응. 아내가 나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게 완전히 녹는 데는 아마 평생이 걸릴 것 같았어요. 지금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아니고 의무로. 가족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가 당신 몰래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썼다면, 그것도 실패할 게 뻔한 일에 더군다나 아내 수술비까지 자식이 사기에 날렸다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마음까지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족이니까 참고 사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